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연역이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었고 2017년 8월 2일자 부동산 대책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 보유 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지정 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지금부터 생각하면 이전이지만 2017년 8월 3일에서 2018년 3월 30일 사이에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상당히 적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부산, 세종 자치시 지금 제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계속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정 지역 이런 것들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를 할 적에는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별도로 그때 확인해서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적혀 있는 거가 항상 맞거나 항상 이대로 확정돼 있거나 이렇지 않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과주택 여러 주택 중에서 한 채를 팔 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서울 15개 구, 경기 13 지역, 부산 3개 지역 등등은 구체적으로 여기 연결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 12월 16일자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주택 또는 3주택 중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것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16일자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다주택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주택 양도를 할 적에는 2017년 8월 1일 이전에는 주택 중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고
8월 3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지정지역 내 3주택만 중과가 되는 것이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이 중과되는 것이고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가 한시적 유예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유예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를 이제 유도하는 측면이고요.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는 주택 임대를 하라 이런 이제 의미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크다 보니까 좀 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도 상당 부분 살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이 되면 다 한 번씩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이제 주택 임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액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정컨대는 3억에 취득한 주택을 9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 보유했고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3주택 중과 2주택 중과의 효과가 있을 때를 감안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2020년 6월 30일까지 팔면서 중과 대상이 아닌 중과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별도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2주택, 3주택 중과되는 경우를 전제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이 없겠죠. 양도세가. 왜냐하면 9억 이하이기 때문에 9억 초과분이 없으므로 연관이 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이지만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 되는 경우는 약 2억 정도, 2억 1천 이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가 돼서 중과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더 나오게 되죠. 이 양도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에 해당된다면 약 3억 7천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일반 과세가 되느냐 2주택 중과세가 되느냐 3주택 중과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주택 중과 대상을 어떻게 따지는지 물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됐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중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세대 3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수 계산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 지역과 가액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번을 보시면 수도권 이제 서울, 인천광역시 뭐 등등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읍면 지역은 제외하고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이런 광역시에서도 군지역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요. 이런 지역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그것은 중과 대상 주택을 따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이 가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1번 지역은 그 지역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무조건 중과 대상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2번 광역시의 군지역, 1번 지역을 제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의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지역은 가액 기준이 없지만 1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3억이 넘어야 중과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적에 카운팅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다 주택이. 그러면 근데 그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이었다.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을 따질 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중과 대상 주택을 따질 적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기준시가 2억짜리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중과 세액 계산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혼돈하거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과 배제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번은 주택수에 사지하지 않는 이런 주택들, 이런 지역, 1번 지역 외의 주택은 기준시가 3억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1호 이상이고 5년 이상 임대계실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값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1호 이상은 같지만 4년이 아니고 8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과 배제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건설 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 임대주택은 2호 이상이고 5년 이상 임대기실 기준이니까 6억 원이와 수도권 값은 3억 원 이하, 이 내용은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149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했을 때이고, 만약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기인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적에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중과 배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중에서 일부가 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지금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중과 배제하지 않고 중과 배제하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이 건설 임대주택 이 아래쪽에 메모를 하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면 대상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이전에 미분양이 나거나 어려웠을 적에 그 분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었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때 장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과 배제 주택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고요. 장기 사원용 주택도 뭐 종업원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중과 배제하겠다라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대상 신축주택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장려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요. 문화재 주택 역시 이유가 있죠. 7번 이건 좀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중과 배제를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만 중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상속주택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주택이잖아요. 지금 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면 한 채가 당연히 그냥 선순위 상속주택이지만 뭐 두 채, 세 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두 채, 세 채 중에서 따져서 법률 요건에 따져서 한 채만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되고 나머지 주택 두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8번째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또 착각하시는데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중과하지 않겠다. 3주택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경매를 받았을 때 중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채권 변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장기 어린이집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10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이 10번째는 뭐냐면 상기 1에서 9 지금 앞쪽에 쭉 1에서 9까지 있죠. 이 주택을 제외하고 일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그 주택을 팔 적에 중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0번에 해당되는 경우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번에 해당돼서 중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과로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1번은 이런 2주택, 3주택 중과를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적용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적에 2주택, 3주택 중과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요 11번처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이렇게 됐어요. 이런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과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할 적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혼인날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한데 양도자의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건 당연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결혼을 좀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좀 결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이 3주택 중과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실제 적용에 있어서 그 실수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주택 중과 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다음에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약간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팔고자 할 적에는 그 시점에 중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3주택 이상자 또는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이걸 양도할 적에는 3주택 중과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중과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 하더라도 중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중과하고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 첫 번째로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는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중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과 배제주택인데요.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를 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중과 배제 여부를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뭐 이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중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중과 배제 주택을 쭉 봤는데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중과 배제 대상으로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런 12가지 사유에 해당도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중과될 확률이 무조건 높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과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주택수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3개 이상인 경우 이 지역에 있는 것이 그럴 때는 3주택 중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울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것은 기준시가가 얼마가 넘어야 되냐면 3억이 넘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준시가 1억짜리 집이 5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주택수 계산할 적에 한 채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3주택 중과 계산할 적에 5채가 다 나는 가지고 있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이 요건에 맞는 주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A시당초 거기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뭐 중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예를 들어서 중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이 안 되면서 뭐 1억이라든지 2억이 되면서 5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렵죠. 그럴듯하면서 또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정리 드리면 우리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팔 적에는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를 보시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다면 중과하고 관련이 없다. 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책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법에서 열거한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입니다. 중과 배제주택은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 정도를 열거하고 있죠. 하나씩 천천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 중과가 안 되는 거죠. 끝. 그런데 중과 배제주택 12개를 보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중과될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몇 주택 중과한지 보려고 했더니 법에서는 모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주택 중과를 따질 때는 이런 요건에 맞는 것만 주택수로 계산해서 중과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도권 등등등의 경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가액 제한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 넘어야 3억이 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그런 것들의 주택수를 몇 개인지를 따져서 중과 대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고 보고 2주택 중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주택 중과 역시 동일합니다. 주택수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경기도 등등 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따지고 1번 외의 지역이죠. 이 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3주택 중과 배제주택은 좀 엄격하다고 보면 2주택인 경우는 너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따라서 중과 배제주택 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이 사안도 3주택 중과보다는 2주택 중과 배제가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주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뭐 투기적인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도 따라서 2주택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런 중과 배제주택을 열거하는 것들은 3주택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번 주택수에 사집하지 않는 주택 빼고요. 그 다음에 중과배제주택으로 3주택 중과배제의 2에서 9번 아까 앞쪽에서 잠깐 봐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2주택 중과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도권 밖의 주택 4번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취득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3년 이내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5번 60세 이상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주택.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는 안 된다는 거고,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도 5년 이내만 이제 이렇게 보고, 5년 지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과 배제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 확정 판결로부터 3년 이내까지만 발휘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일시적 이주택은. 그 다음에 주택의 기준시가 1억 이내의 주택,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3주택에서도 봤듯이 일반 주택, 이 2주택 중과에서는 1에서 7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주택으로 보아서 중과하지 않습니다. 11번은 3주택 중과에 있던 내용하고 유사하죠.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택. 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이런 경우는 2주택 중과에서 이제 중과 배제주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아까 3주택 중과처럼 2주택 중과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1.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중과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중과는 없는 거죠. 끝.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중과, 정책적으로 중과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택수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서 중과 배제를 열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중과 배제 주택으로 열거된 내용에 해당된다면 중과 되지 않는 거죠. 끝. 그러나 중과 배제 주택으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말로 중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중과 2주택 중과 계산한 주택수 계산을 해 보게 되는 건데, 그 주택수 계산할 적에는 1번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기준시가 3억이 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두 채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집은 여러 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준시가가 시골에 있는데 기준시가가 낮다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저기 2번에 해당되는 지역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된다면 2주택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를 따질 적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주택 중과 배제 또는 3주택 중과 배제 주택이 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다 해당이 되지 않아서 중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내가 몇 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따질 적에 그 주택수 계산하는 그 지역과 기준시가 금액을 보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단계마다 다 약간의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중과를 이렇게
완결적으로 또는 전혀 실수 없이 일반인이 따져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알았다가도 금방 또 잊어먹고 금방 착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좀 하여간 조금 조심하시고, 또 이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뭐 몇 개월 후에 의사결정할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좀 조심해 주시고, 또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제 오늘이 4월 달이니까 5월 달, 6월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요 기간 내에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되는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서 일반과세 하는 것이니까 그 또한 절세가 굉장히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를 중과 대상자인데 양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양도한다면 5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게 좋겠죠. 6월 1일자부터 재산세나 종부세를 또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도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좀 뭐 동영상이다 보니까 정확히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도 좀 의구심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